알립니다. 본 방송에는 영화에 대한 결정적인 내용 누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세 남녀의 잡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만을 듣고 싶으신 분은 17분 46초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 제53회 귀향을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한 주 딱히 뭐 별거 없었던 그냥 세이주입니다. 세이주 씨는 별거 없었지만 네. 사실 우리나라는 들썩들썩거렸죠. 엄청. 엄청 들썩들썩거렸죠. 그렇죠. 국회에서 저는 귀향을 개봉 날이 하루 전에 개봉을 해서 수요일 날 개봉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개봉 날 수요일 날 보고 네. 그때 그 감정을 다 잃어버린 생각이 안 나. 뭐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네. 지금 다시 이제 여러분들과 얘기하면서 그 감동을 떠올려야 다시 되는. 끄집어낼 MC 한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세 씨랑 반대로 지금 이 시국과 영화와 여러 가지의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굉장히 침통한 마음을 아직도 갖고 있나요? 쭉 침통한 이어가고 있는. 마음을? 아이고 쭉 이어가고 계시군요. 이게 어찌 보면 우울증인지 솔직히 이게 사회적 말하면 현상인지 모르겠는데 예, 그런 마음이 계속 되고 있어요. 예, 그러네요. 안 납니다. 예. 저도 솔직히 말하면 돈가스를 드시면 아마 좀 힘이 나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돈가스를 안 먹은 지가 좀 한참 된 것 같긴 아. 하네요. 예.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이 귀향을 보고 나서 여러분한테 좀 어떤 정보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따져보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번 한 주가 상당히 우울했어요. 영화를 그러니까요, 본 이후로부터. 우울해져요. 네. 그 되게 일례로 저도 네.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위안부 관련된 영상 영상이 많죠.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이렇게 차례차례 사실 위안부만 쳐도 리스팅이 쫙 되거든요. 엄청 많아요. 차례차례 보는데 보면 볼수록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우라가 나고 터지죠. 예. 진짜 우울해지는 우라통 거예요. 그냥. 저도 출퇴근길에 그걸 보면서 막 울컥 하는데 이걸 어떻게 울 수도 없고 난감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는 어쨌든 그보다 지금 뭐 귀향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를 할 거니까 그보다 일단은 이번 주가 진짜 나라가 들썩거리는 게 일단 첫 번째가 이제 귀향의 개봉관 문제가 있었고 네. 뭐 또 하나 이제 그게 좀 잘 해결되나 싶었더니 이제 국회에서 이제 무제한 토론이 난리통이 있죠. 네. 시작됐죠. 근데 테러 방지법 때문에 이제 시작이 네네. 됐잖아요. 저는요 그 뭐 한편에서는 저렇게 좋은 그 야당에 좋은 의원들이 있구나. 그 의원들 이름 하나하나 적어놓고 기억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지지를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하는 쪽으로는 또 되게 좋은 방향이긴 한데 이건 그럼 그렇죠. 좋은 분들 알게 됐다는 거, 그 네. 좋은 분들의 얘기를 들었다는 거, 그 얘기를 또 좋은 분들의 이야기를 퍼다 나르는 좋은 분들이 있고 그 퍼다 나르는 좋은 분들이 또 네네. 요약을 해갖고 또 퍼다 달아서 또 요약을 해주는 좋은 분들이 있고 그렇죠. 좋은 분들이 많다는 건 알았는데 일단 그 말도 안 되는 법 자체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정부가 있다는 게 여당이 있다는 게 정말 뭐 이렇게 지금- 너무 씁쓸해하더라고요. 네, 참 이게 어이가 없다고 해야 되나 기가 막히다고 해야 되나 둘 다죠. 예. 이거를 네.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네. 지금 시작을 했던 김광진 의원이 굉장히 눈에 이렇게 띄었어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그걸 저도. 본인이 시작을 했다라는 물론 이제 야당에서 합의에 의해서 진행이 됐고 이제 그쪽에서도 순서를 정해서 했겠지만 네. 그 시작을 했다라는 거 자체로 그분이 조금 되게 대단하다고 느껴지고 그분은 준비 안 된 상태로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혼자서 그쵸. 5시간을 넘게 네. 했 거니까. 네네네. 해서 그 이제 사실을 알고 저는 나중에 그게 국회 방송에서 라이브로 방송을 해주더라고요. 네. 네네. 근데 유튜브로도 가서 하고 있어요. 참관을 할 수가 있대요. 그냥 예, 맞아요. 국민들도. 네, 근데 참관 돼요. 그 신청하면 사실을 돼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방송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나중에 봤거든요. 근데 정말 저 또랑또랑하게 한 줄 한 줄 읽어주시면서 그리고 기침도 하고 이제 물도 마셔가면서 조금은 힘겨워 보이는 얼굴로 그 5시간 넘게 하시는데 되게 이런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구나 네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거는 잠깐 뭐 주말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기사를 어떤 또 미친 뉴스에서
또 구경거리 된 국회라고 해서 언론을 내는데 그게 참 언론의 자세입니까? 난 진짜 이해가 안 되고요. 더 어이가 없는 거는 사실 네.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제대로 신문상 지상에 뭐 공중파는 이제 뭐 포기했고요. 신문지상에도 제대로 언급이 된 게 한겨레 신문밖에 없어요. 네. 아예 그 나머지 신문들은 하지도 기사화하지조차 않았고, 그다음에 경향신문에서 기사화를 할 때 또 기사화한 것들은요 대부분 욕이에요. 네, 그래서 경향신문에서 아이고 이런 난리가 났네라고 그런 어조로 이제 기사가 하나 났었고, 그 한겨레에서만 이제 아직도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기사를 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언론이 사실상 지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테러 방지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인터넷이라던가 SNS라던가 우리가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그 공유의 창을 이제 그것마저도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조사해서 조사. 이제 본인들이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어이없는 사태를 가장 와닿게 얘기한 글을 하나 인터넷에서 하다 봤는데 네. 이제 고 신해철 씨가 네. 예전에 우리 마왕님. 신해철 씨의 예언이라고 떴어요. 네. SNS에 트위터에다가 올렸던 글이 있는데요. 네, 네. 그게 지금 상황하고 딱 맞더라고요. 뭐라고 쓰냐면요. 예전에 게임 셧다운제 같은 것조차 못 막아난 뭐 국민들이 네. 네. 국가 기관이 얘기하는 국민이 미개해서 뭐 교화하고 통치해야 되는 대상으로밖에 국민을 안 보니까 그런 게임 셧다운제 같은 말도 안 되는 법이 통과가 되는데 네. 앞으로는 너네 안방이 털릴 것이다라고 써놨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렇죠. 진짜 저는 그런 일련의 법들 말도 안 되는 법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꼬집어 보면요. 우리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바뀌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왜 그거 하나하나 다 그냥 넘겨가서 지금 이런 법이 통과되는데도 못 막아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게 만드냐는 거죠. 이건 다 국민들 탓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당을 뽑아주고 그런 사람을 뽑은 게 잘못이죠. 네, 제 생각에는 이런 게임 셧다운제도 다시 꺼내야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없애야 돼요. 말도 안 되는 네. 법이에요, 이거는. 그건 청소년 인권 침해예요. 맞아요. 그래서 게임 셧다운제도 다시 꺼내야 될 얘기고 뿐만 아니라 저희 음악계에서도 굉장히 꺼내야 될 게 많아요. 그렇죠. 많죠. 네, 말도 안 되는 심의가 지금 되고 있으니까. 심지어 국회에서 우리 음악들을 보존하겠다고 국회 자료실에 대중음악 CD를 넣게 바뀌었어요. 그게 네. 작년에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방송국이 아니라 국회로 넣어요? 국회에다가 CD를 넣어야 돼요. 2장씩. 왜 또 두 장씩이에요? 모르죠. 하나는 보관용이고 하나는 감상용인가? 뭐 하나는 이제 돌려서 쓰든지 카피를 하든지 뭐 그 참 용이고 하나는 이제 진짜 보관용인 거죠. 진짜 국회에다가 내 CD를 왜 주냐고요. 근데 줘야 돼요. 돈 주고 사라 그래요. 방송 심의 들어갔던 CD들은 전부 다 국회에 넣게 돼 있어요. 법이 바뀌었어요. 작년부터. 그거 어떻게 다 보관하려고? 그 말도 그 법은 누가 만든 건가요? 몰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누가 만들어가지고 막 하는데 그게 다 통과가 되고 그게 뭐야? 이 시민들이 왜 그래서 지금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여러분들이나 본인들이 내가 이 법 때문에 피해를 받고 그게 내 인권 침해가 돼 있는 거고 내가 일을 하는데 거기 내가 피해를 보고 이러면 전부 다 이건 다시 끄집어내서 이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바뀌어야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어떻게 손을 대야 되는지 모를 지경에 근데 제일 왔는데 문제가 되는 게 테러 방지법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테러가 안 생기는 거 아니고 테러 방지법이 없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그거에 대한 방어를 못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미 그리고 우리나라도 테러를 제일 방지할 수 있는 큰 좋은 기구들이 문제는 있는데. 그 대상이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거요. 테러범들이 아니고 테러 조직이 뭐 바깥에 있는 테러범들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국민이 그러니까 똑같은 국민을 감정적 테러범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맞아요. 간첩이 당신이 간첩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냥 일단 뒤져 보면 간첩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말도 안 아니 그러면 합법적으로 뒤지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합법적으로. 그렇죠. 네, 합법적으로 하기가 귀찮으니 좀 더 쉽게 모든 걸 맘대로 털겠다라는 게 지금 테러 방지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터는 거 마음대로 털 수 있는데 법원에 내려고 하면은 그 영장을 미리 발부받았어야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영장 필요 없이 털겠다는 그렇죠. 거죠. 지금은 네. 뭐 주요 골자는 그거예요. 영장 필요 없이 마음껏 털어보겠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 지금 대통령의 부모와 그 네. 패거리들이 예. 했던 짓을 지금 하려니까 이게 뭐가 복잡해.
걸리적거리는 게 많지. 그러니까 너무 많아. 그때는 그냥 총으로 쏴버린다 그랬으면 다 됐는데. 네, 그때는 뭐 네. 하고 그냥 끌고 가서 뭐 영장 없어도 그냥 끌고 가서 안기부에 넣어가지고 그냥 막 열라 때리다 보면 자기가 막 자백하고 했었어요. 자백도 안 한 것도 했다고 하죠. 안 한 것도 했다고 그러고 막 해갖고 막 했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막 그 실제 상황이 막 어쨌는지 드러나고 있는 실정에 지금도 똑같이 하고 싶은데 하려니까 이게 보는 눈이 많아지고 보는 눈 많고 뭐 국민들이 제지가 안 뭔가를 돼. 좀 많이 알게 됐죠. 영장만 없어도 좀 더 쉽게 얘를 끌고 갈 수 있겠지. 이런. 그렇죠. 예. 야 진짜. 인터넷에 그런 짤방이 있더라고요. 누가 이제 돌아가신 자기 부모님께 전화를 하는데 애들이 말 안 들어서 힘들어 했더니 부모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부모님들인데 네가 군대가 없니 탱크가 없니 뭐가 걱정이니. 아 저도 봤네요. 예, 그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저 그걸 보면서 웃겨가지고. 이 테러 방지법을 발의한 의원이 총 24명인데 예. 20대 총선에 출마 예정 지역들이 지금 그 SNS에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4월에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 있잖아요. 예. 이분들이 지금 출마하는 지역은 잘 확인을 해서 네. 뽑지 않을 수 있도록. 근데 젊은- 그거는 우리가 뽑아라 말아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그냥 참고하시라고. 그거에 대한 정도. 네, 예. 판단은 참고를 판단 알아서 하시고. 판단은 예. 이 젊은이들이 조금 했으면 네. 싶어요. 예. 네, 맞아요. 저희가 뽑지 말라고 한 건 아닌데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거는. 그러네요. 예. 예. 뭐 그리고 사실 테러 반지법에 대해서 지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계실 수 그러신 분들 있죠. 뽑으셔도 돼요. 계실 수 있죠. 네, 음. 그러면은 이제 그 분들을 지지하시면 돼요. 네, 그렇죠. 근데 아마도 그런 분들은. 영화 귀향을 보고 나면 음. 네 지지를 하시지 못할 것 같아요. 네 모르겠어요. 근데 뭐 다 네. 개인 저거니까. 예. 근데 신기하게도 그냥 여기 모인 3명이 음.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본의 아니게 어쩌다 보니 그런 것뿐이야 우리는. 어쩌다 보니 여기 3명이 왜 그러냐면은요. 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네네. 각각 서로 직업도 다르고 음. 뭐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를 수 있죠. 근데 그렇죠. 사는 게 힘들어. 맞아요. 죽을 이래도 것 같아. 힘들고 저래도 힘들어. 그 왜 그럴까요?를 곰곰이 음. 생각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어느 학자분이 얘기를 해주신 네. 건데 한국 국민들이 전부 약간 체면에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아 최면. 예.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 문제 이러면 어. 보통 빈부격차, 부자와 가난한 어. 사람 이야기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건 소득에 대한 격차. 가난한 사람은 조금밖에 벌 수가 없고 부자인 사람들은 많이 벌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문제인데 맞아요. 이거를 보통은 이제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래 이제 그렇게 계층 간의 얘기를 하고 싸움으로 만들어 그래서 버리죠.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버는 게 너무 없는 게 문제다. 그 시스템의 문제죠. 시스템. 그게 OECD 문제라는 국가 중에서 거죠. 우리나라의 이제 소득 수준이 낮은 편이 아니에요. 꽤 높아요. 네네. 왜냐면 많이 버는 사람 일부에 엄청나게 많이 버는 받아가니까. 사람이 많이 버니까. 그래서 임금이 이렇게 불평등해진 게 왜 그러냐? 예. 그건 고용의 문제고 그렇죠. 고용이 왜 불평등한가? 그거는 결국 기업 간의 불균형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정확히 그래서 보신 것 같네요. 지금 100명을 기준으로 20명은 실업자고 네. 그 중에 80명 중에서 남은 80명 중에서 대기업에 가는 사람은 15명이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중소기업에 가겠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그 100명이 꿈의 직장인 뭐 삼성이 됐든 현대가 됐든 음.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지금 살아가는데 우리 대학생들이 포함해서 근데 그중에 그렇게 가는 사람은 한두 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기성세대들은 너네가 스펙을 쌓고 열심히 하면 그 한두 명에 네가 포함이 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대학생들이 체면 많네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스펙을 쌓고 뭔가 계속 인턴을 하면서 뭐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이력서상에 한 줄 늘리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가 집단 체면이라는 거죠. 어른들이 맞아요. 걸어놓은. 그러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그냥 아유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가 아니라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조금 어떻게 하면 균형이 맞아지게끔 갈 수 있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뭐 대기업 갈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모두가 다 대기업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대기업에 취직한 사람을 위한 이 나라를 만들 것이냐? 그럼 안 되는 거거든요. 노동을 하면 최소한 먹고 사는 거 걱정은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어떤 노동이든 간에. 그리고 좀 고난이도의 노동을 한다고 치면
생활에 뭔가 부족함이 전혀 없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진짜 몸 쓰는 노동 같은 경우는 사람 취급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그런 하루 것도 있고 아프시면은 하루 일을 못 벌어서 하루를 못 먹고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상태인 거고 이런 게 좀 고쳐야 될 게 너무 이제 많아요. 뭐 소득 불균형이 또 주는 또 하나가 이제 사람이 일단 밥은 다 먹고 살잖아요. 진짜 네. 요즘에 그거 못 먹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아니 못 먹고 사는 사람 있다고 쳐도요. 어쨌든 밥은 먹고 산다고 치면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억울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이게 뭐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소외된 계층이 되면서 억울한 일에 놓일 수 있는 충분히 놓일 수 있는 그런 계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돼요, 일단. 근데 이제 돈도 못 버는데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되면서 있고. 또 개인화가 조금 더 심화가 되는 것 같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보면요. 네. 사실 지금 멀리 볼 것도 없고요. 그냥 우리 집 앞에 통닭 가게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집 앞에 통닭 가게가요. 닭을요. 미친 듯이 튀겨요. 근데 그게 그 닭을 미친 듯이 튀겨서 그 대부분은 그 건물주를 돈을 주기 위해서 튀겨요. 건물주와 프랜차이즈 그리고 그쵸. 프랜차이즈 기업에게 돈 돈을 주려고, 주느라고 그걸 튀겨요. 그래서 그걸 엄청나게 튀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몇 개 안 튀기는 닭의 돈을 자기가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은 닭을 한 달 내내 튀기는데 네.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억울하죠. 예, 이거 닭 다 튀긴 거 다 내가 벌었으면 나는 벌써 부자가 됐을 텐데 부자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내가 부자가 안 돼. 아주 가까운 것만 봐도 맞아요. 그렇거든요. 뭐 또 하나 예를 들면 어떤 곳에 자기가 인테리어를 몇 억을 해갖고 들어와서 거기를 되게 유명한 곳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나가래. 그렇죠. 심지어 그 인테리어 부시고 나가래. 거기가 원상복귀해 놓으라고. 예, 거기가 이 사람들 덕분에 그 동네가 좋아진 거예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그리고, 예, 많아요, 그런 왔다 거. 갔다 하게 돼서 동네가 좋아지니까 건물값이 오른 거예요. 건물값이 오르니까 건물을 판 거죠. 그 자세 건물주는 너 나가, 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유명한 가수분께서 약간 연루된 것도 있죠. 뭐 그 사건에. 그런 사건들도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우리가 바로 그냥 우리 이웃집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거를 구제할 수 있는 법망 하나도 없이 이제 좀 만들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웃집 사람이 아니라 실제 가족들이 당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동생네 같은 경우는 가게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런 비슷한 케이스들도 있고 그리고 워낙에 지금 경기가 좋지 않아서 가게를 지금 계속 좀 줄여서 가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해놨던 인테리어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보존이 될지 이제 뭐 장담 못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그 동네에 굉장히 많은 가게들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래요. 실질적으로 이제 경계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먼데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거든요. 예. 어디서 무슨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것까지 말해도 돼요? 뭐 저희 방송인데 뭐 저희가 아, 예. 광고한다고 문제 되나요? 인천 주안 쪽에서 부대찌개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가게 이름은 헬로우 부대찌개라고 음. 네, 택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아 택배도 하는군요. 네. 주변에 지금 계신 분들은 다른 한번 가게보다 그 네. 국물이 굉장히 깔끔해요. 부대찌개가 아. 거의 이렇게 막 기름 뜨고 막 이렇게 걸쭉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저희- 부담돼서 예, 안 저희 먹죠. 제부의 레시피 제부만의 오. 레시피를 레시피가 통해서 또 따로 예, 있군요. 그 개발을 한 거고 그래서 굉장히 오. 깔끔하다고 이제 입소문이 좀 나서 지방으로 택배도 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어. 갑자기 그래요? 부대찌개가 먹고 싶네요. 어떻게 한번 끝나고 우리 다음 주 모여서. 네, 여튼간에 네. 우리 사설이 상당히 길어졌는데 네네 좀 잘라내고요. 본편 좀 들어가죠. 네. 안녕하세요. 신곡 리치를 발표한 디퍼센트의 송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화 씹어먹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주 53회인데 벌써 다음 주면 저희 1주년이에요. 근데 53회는 일단 귀향입니다. 네네. 귀향의 간단한 줄거리. 이거 소개해도 되나요? 네네. 예. 그럼요. 뭐 항상 하던 건데요. 예. 네. 이걸 짤막하게. 정말 짧게 준비했어요. 사실. 이 줄거리는요. 네. 뭐 삐처리 해주셔요. 네. 일본 이 줄거리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뭐 그런 음. 얘기예요. 진짜. 네 맞아요. 네. 이 영화는 전 세계에서 75,270명의 후원자들이 돈을 내서
네. 만든 네. 거기도 하고요. 뭐 그 외에도 PD님과 조정래 감독님께서 끌어온 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영화가 이제 이슈화되면서부터 네. 영화에 대한 이제 그런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올라오기 시작하죠. 인터넷상에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래 감독님이 이제 구상을 하시고 14년 만에 영화가 지금 개봉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제 영화가 제작이 되게 됐고 예. 실질적으로 이제 모인 금액으로 영화를 찍기는 했는데 사실상 거의 초반 한 달 만에 다 써서 2차 펀딩도 하셨죠. 예, 2차 펀딩 2차 펀딩도 했대요. 했고 예. 실질적으로 배우라던가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들의 재능 기부 형식으로 참여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2002년에 시나리오를 완성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2014년 10월에 제작 발표를 해서 2015년 4월 15일에 촬영을 시작해서 6월 23일에 끝냈는데 이제 원래는 광복절쯤에 개봉 예정이었으나 뭐 후반 제작비가 부족해가지고 2차 펀딩해서 24일에 그러니까 16년 2월 24일에 개봉했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인 이야기는 우리 진짜 역사 이야기인데 1930년대부터 1945년 이제 강제로 해방이 될 때까지 20만 명이 넘는 20만 명이 넘는 소녀들이 성노예로 잡혀가서 하루에 10명에서 30명이 넘는 군인들한테 강간을 당하고 살다가 238명이 10명에서 돌아왔대요. 30명이 아니라 사실 통계가 명확하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없죠. 예. 그렇긴 한데 이제 그 구두로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할머니들의 증언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30명에서 최대 70명까지도 얘기가 나와요. 70명이요? 예, 그거는 진짜 사람이 버틸 수가 없는 숫자잖아요. 아무리 젊고 건강하다고 해도 그리고 14살에서 지금 20세 안쪽의 소녀들만 그렇죠. 예. 데려갔다라고 하는데 그 나이면 정말 진짜 지금 욱해서 말이 네. 또 안 나오는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죠. 그렇죠. 예. 여튼 그 20만 명이 넘는 소녀들이 잡혀가서 238명이 돌아왔는데 현재는 지금 40명 가량 되시는 분만 살아남고 계신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이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확한 명수를 생각이 안 나는데 머릿속이 갑자기 복잡해져가지고 뭐 어떤 이 영화는 일본 군에 대한 성노예 피해자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영화에서 다루지 못했던 기업에 의한 성노예 피해자들도 있대요. 일명 그래요? 기업 위안부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역시 강제로 지용이 돼서 탄광 등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보내줬대요. 지금 영화상에서처럼 그냥 와가지고 끌려간 예. 예. 소녀들도 있고 그 동네마다 이제 구두 공장이다, 뭐 가죽 공장이다, 속아서, 예. 뭐 이렇게 해서 네가 가서 재봉틀만 하면 된다라고 이제 모집을 해가서 실질적으로 일을 좀 시키다가 그다음에 성노예로 보내버리는 그런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았고 많죠. 예. 그리고 실제 그 위안부로 끌려가서도 일단은 이 성노예뿐만이 아니라 그 육체적인 노동도 같이 많이 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잠깐 나오는데 나무 같은 거 네네네. 이렇게 주워서 옮기고 이런 작업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 건강상으로 되게 피폐했을 텐데 정말 끝까지 부려먹을 수 있는 거는 모두 부려먹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말을 이어가자면 그 기업 성노예 피해자들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예상한 것만 3만 명이 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대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분들은 일본 군 성노예 피해자분들인 건데 이런 것들도 좀 하루빨리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한국 전쟁 동안에도 한국 군에 의한 위안부가 있었어요. 한국군에 의한. 근데 일제 성산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보고 배운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일본군과 똑같이 쓰레기 같은 짓을 한 거거든요. 저는 그게 더 열받는 게 네.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실제 이 주인공 집에 와가지고 네가 정민이가 맞냐고 확인해서 데려가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맞아요. 일본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 위안소에서도 그 위안소를 관리하는 소장 남자가 또 한국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일본군들의 조선인이라고 되게 막 괄시하고 그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일본인들의 이 만행에 얼마만큼의 정말 그 이상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한국인들이 민족 반역자죠. 결부가 되어 있는지 그것 자체도 사실 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많이 조사돼야 되고 한국 전쟁에 포함됐던 이분들도 1951년부터 54년까지 계속 이제 군인들을 상대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에도
미군 부대 근처의 기지촌을 중심으로 주한미군을 상대로 양공주라는 이름의 윤락행위가 있었대요. 있었죠.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 측에서 군인들한테 대준 거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미국 군인들한테 갖다 마음대로 윤락하고 강간하고 쓰라고. 근데 1961년에 윤락 방지법이 있었는데 미군 기지는 미국 땅이니까 치외법권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끌려간 여인들은 매일 임신매매 당해서 끌려가서 매일 울면서 미군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언들이 지금도 있고요. 그 관련된 영화가 네. 예전에 그래요? 창인가요? 아, 노인계집 창인가요? 신은경. 신은경 씨 나왔던 영화가 그 내용 아니에요? 창에도 나오나요? 창을 그- 제가 기억이 잘 안 났어요. 옛날에 봐서 그 내용인가? 뭐맨 마지막에 같은 그랬던 것 같기도 거기 하고 막 같은 돌로 것 막 같기도 몸 하고. 닦아내면서 울고 하는 장면들이 기억나요. 임신매매 일단요. 당해서 일단은 네. 일단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네.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2015년 11월 7일에 방송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몽키하우스라는 얘기가 네, 나와요. 네. 이거는 일명 양공주라는 사람들을 거기다 정신병자로 몰아놓고는 거기서 강간을 시킨 거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국민을 네, 대한민국이 맞아요. 해방된 이후에 외국 사람들한테 강간하라고 던져줬어요. 네. 영화상에서만 우리가 열받을 일이 아니고요. 일본만 욕할 일도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한 사람들이 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 정치계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땅땅거리며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라의 꼴이 이 꼴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지금 해요. 그 자손이 여당의 다음 대통령 후보잖아요. 글쎄요. 저는 아닌가요? 유력 아님 말고. 유력 후보죠. 네. 유력 후보긴 하죠.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뭐 알아서 생각하세요. 뭐 그분들이 보시고 하래도 저는 고소하겠어요. 뭐 여당의 유력 후보와 야당 유력 후보 많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요. 아 근데 진짜 이거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이거 보면서도 이거 찾아보니까 여러분도 유튜브 같은 데서 안나 씨가 말씀하셨지만 위안부라는 단어 되게 안 좋아하긴 하지만 위안부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정말 많은 단편 애니메이션들도 있는데 그것도 되게 잘 만들었기도 하고. 위안부라는 단어 자체가 당시에 종군 위안부라는 단어를 일제가 썼던 그쵸. 단어고요. 네. 그래서 공식적인 명칭은 맞는데 사실 종군이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후대에서 그 뭐 역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지칭하는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가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많이 그리고 이렇게 쓰고 있긴 하죠. 예, 근데 사실상 성노예라는 표현이 맞기는 하지만 누구를 위한 위안인지 모르겠어요. 그쵸. 얘가 이거를 명칭을 바꿔야 되는데 네. 그런 것조차도 시도를 안 하고 있으니. 그리고 지금 그 세주 씨가 얘기하셨기는 하지만 사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아무것도 저희가 보장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일본이 당시에 점령했던 지역이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네. 저 있어요. 동아시아까지도 네. 굉장히 넓은데 제가 봤던 영상 하나 중에 되게 충격적이었던 장면이 그 점령했던 그 지역에 그 세워진 위안소의 개수를 점으로 찍어서 표현한 그림이 있었어요. 네, 정말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영화에서 보듯이 한 곳 뭐 이렇게 띄엄띄엄 그 기차로도 그때 이제 내려주고 한참, 가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빼곡하게 얼마나 많은 그 소녀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뭐 네덜란드 여성까지 네, 있어요. 있었다고 그것 때문에 하더라고요. 난리가 예. 났었죠. 근데 지금 그 영화상에서도 중국 여자가 한 명이 네. 있기는 하지만 이게 중국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 나머지 동남아시아 쪽 그까지도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정말 그런 피해를 입었을지 진짜 상상도 가지도 않아요. 예. 그렇죠. 감독님께서 투자를 받으러 다닐 적에 이런 영화를 누가 보겠냐면서 투자 거부하면서 이제 문전박대하는 건 예사였고요. 협박받아서 죽을 뻔한 경험도 2번이 있었대요. 그리고 어떤 정치인한테 찾아갔더니 너 같은 젊은 놈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라고 하면서 시나리오를 던졌다고 하고요. 후원을 하겠다고 해서 찾아가는 경우에도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이 다 가짜다. 사회 지도층이나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되게 훈계를 했던 사람도 있고 어차피 전쟁이라면 여성과 노약자들은 다 죽기 마련인데 이런 걸 다 보여줘서 뭐하냐라는 식으로 비난했던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제정신인 건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제 생각으로는 의심스러워요.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가.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기엔 당연히 그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성장을 해와서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해 어떻게 보면 나쁜 거 자기가 해왔던 나쁜 짓들 모든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네. 외부의 공격에서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엄청난 괴물들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괴물이 네, 되어 있다고 볼 수 얼마 있기 전에 때문에 그 정땡땡 회장님의 아들이 네. 그 국민이 미개하야라는 네. 그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실제 그 부류에 해당하는 4%가 네. 나머지 96%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되게 명확히 보여주는 그렇죠.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들 맞아요. 눈에는 본인들만 뭐 해외 꼬지를 당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말 만연화가 돼 있고 그리고 그 4%에 들어가고 싶어서 지금 그 스펙 쌓기로 발버둥을 칠 뿐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인가요? 여기 마루타를 소재로 한 영화가 네. 몇 번 나오고 했었던 것 731 부대에 같은데 관련된 네, 여러 영화였죠. 가지가 네. 있었는데 정말 그 영화도 정말 끔찍했다고 봐야죠. 정말 끔찍한 것들을 되게 잘 표현하고 잘 담았던 영화인데 물론 한국도 뭐 사실 뭐 여명의 눈동자 이런 드라마들을 보면 사실 네. 소개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소개를 하긴 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어쨌든 이 감독님의 어떤 우여곡절 뭐 이렇게 영화를 시작하기까지의 우여곡절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과연 여기가 한국이 맞는가라는 의문을 감출 수가 없고 근데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만 5천여 분의 펀딩 네. 돈이 모인다는 것 자체 저는 몰랐어요. 그러게요. 그 부분이 좀 되게 많이 아쉬운데 저도 아쉬웠어요. 저는 분명히 알았다라고 냈을 텐데. 하면 뭔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저 많은 네.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내가 참여 안 네. 했다는 게 너무 죄스럽고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영화 얘기하면서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펀딩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제 영화 끝나고 나서 크레딧 올라갈 때 이름이 가나다 순으로 쫙 나오거든요. 네네. 예, 그 분들을 너무 보면서 감사했어요. 감사하기도 하고 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부럽기도 하고 아 저기에 이름을 네. 올렸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그 들더라고요. 제가 대부분의 영화는 크레딧이 올라가면 나갑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마블 영화 같은 경우에 끝에 쿠키 영상 나오니까 앉아서 보자. 좀 버텨보는 어떤 분이 참여했는가를 잘 안 봐요. 네. 그리고 보통 뭐 제가 뭐 카메라 감독님 이름을 보면서 아 저분이야 뭐 이런 사람도 아니고 네 굳이 뭐 배우들은 이미 나와서 누군지 알고 뭐 이래 버리니까 안 보는데 진짜 그 자막 딱 올라가는데 막 눈물이 막 나왔어. 놀랐다. 그리고 더 조금 눈시울을 지금도 울고 계시는데. 붉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자막 위로 그 할머니들이 그림들을 심리치료 받을 당시 그렸던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그 뭐 불에 타는 소녀들이라던가 네, 그런 그림들이 계속 이제 나오잖아요. 되게 여러분의 할머니들이 그려주신 건데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실력을 보이는 할머님이 계시더라고요. 잘 그린 분들 많았죠. 예, 그래서 지금 저런 분들이 얼마나 저 한이 되는 것들을 그림으로 그렸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굉장히 표현을 잘해주신 분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시대를 겪지 않고 제대로 만약에 정말 평범하게 삶을 살았더라고 하면 얼마나 지금 인생이 많이 달라져 있을까 좋은 이런 그림을 그리셨겠죠.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생각을 담은 그림. 그 영화를 보면서 그분들만 피해자가 아니고요. 우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피해자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안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어떤 영향을 받았을지 모르시는 분들이거든요. 모르는 그쵸. 분들이거든요. 정말 그림을 정말 잘 그려서 그분이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돼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살릴 수 있는 분도 계셨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는 분들 계셨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분들이 본인들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피해자로 생각하시면서 몸을 감추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받는 피해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20만 명이 넘는 분들이었으니까. 네,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도 조금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게 사실 그렇게
되게 안 좋다, 나쁘다라는 인식은 있었지만 뭘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좀 많이 반성이 됐고 영화 장면 중에 그 동사무소 씬이 있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정확하게 몇 명이 어떻게 어떤 일을 겪었는지 집계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네. 거기 나오는 대사가 미치지 않고서라는 얘기를 미치지 하죠. 않고서야 여기 와서 하겠어라고 하는데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뜨끔했고 물론 입으로 그렇게 뱉지는 않겠지만 과연 내 할머니가 아니면은 뭐 내 엄마가 내 자식이 그렇게 갔다고 왔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거를 사회에 내보일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뭐 어머니 부대라는 곳에서 내 딸이 그런 식으로 강간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난 용서해주겠다라고 저는 시위하시는 분들 계셨잖아요. 그분이 진짜 그잡 그분 제가 삐처리해 드릴게요. 이거 그냥. 진짜 미치지 않고서야 그러니까 본인 딸이 미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니 얼마나 뭐에 미쳤길래 본인 5만 원, 딸을 5만 팔아먹어요. 5만 원에 미쳤죠. 그분들은 얼마나 받는지 모르죠. 네. 라면 하나 근데 받을 수도 그분이 그 발언을 한 그 장소에 한 곳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있고. 이런 데서 나오죠. 그 예. 조직의 이름을 바꿔가지고 네, 맞아요. 지속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특정 당에 지지하는 분들이죠. 아마도 어느 자리 하나 받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나쁜 마음을 먹어서 정말 네 딸이 그렇게 당했을 때 네가 어떻게 나오나 보자라는 생각도 들어요 진짜. 그렇죠. 저는 그냥 조용히 전 그분을 저주하랍니다. 좀 안 되기 싫어요. 근데 사람이 또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요. 그래도 근데 이분들은 어차피 진짜 그런 막말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막말이라 보기보단 막대먹은 마음을 가진 분들은 어차피 그 뭐 인간 세상에서 이렇게 융화될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저주를 내릴 필요도 없이 이미 저주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렇게 치고 그거는 하느님이 다 우리 해주실 거예요. 영화 얘기 그리고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영화 얘기 예.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일단 영화 얘기를 제가 먼저 썰을 하나 풀자면 아, 예, 네. 예. 제가 일부러 영화가 너무 슬플 것 같아서 네. 예. 일부러 제가 이제 남자가 나이가 먹으면 여성 호르몬이 좀 많아져요. 눈물이 좀 많아져요. 그래갖고 일부러 이렇게 구석자리 혼자 보셨어요? 아니 구석자리 혼자 보려고 잘 잡았는데 예. 저는 이렇게 예매 열기가 뛰어날 줄 몰랐어요. 그렇죠. 두 자리 47%가 넘었다고 하니까. 네 완전 매진이 되었고요. 꽉 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옆에 네. 이제 계셨겠죠? 같이 앉았죠. 이제 어머님 뻘에 이제 여자분과 아주머님과 아주머님과 앉았어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는 눈물이 그렇게 나진 않더라고요. 저는. 예. 저는 오히려 이제 좀 화끈거리는 거 있었어요. 이게 네네. 왜냐면 그 남자들이 행하는 어떤 나쁜 짓들이 네. 저도 이제 같은 남자로서 좀 그쵸, 얼굴이 맞아요. 화끈거리는 느낌. 부끄럽던가요? 네. 영화 그런 자체도 느낌? 울어라라는 영화는 아니었어요. 예, 아니에요. 저는 부끄러운 네. 짓을 해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네. 되게 부끄러운 느낌, 뭐 이런 느낌이 같이 있었고 굉장히 혼돈혼돈 오다가 나중에 사실은 제가 그 막 울어라 한 영화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예. 근데 마지막에 이제 주인공과 가족들이 웃는 모습 영화가 끝나잖아요. 거기서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네. 거기서부터 그 부분도. 그냥 막 그 자막 다 올릴 때까지 막 펑펑 울었는데 네. 이 옆에 어머님은 일단 시작부터 계속 우시니까 그게 영화 극장 안에 전부 다 훌쩍 그 남자가 느끼는 거랑 여자가 느끼는 거는 또 조금 다를 것 엄청 같아요. 다를 것 그리고 같아요. 그 연령에 따라서도 제가 느끼는 것과 한 20대에 있는 이제 동생들이 느끼는 것과 또 어머님이 느끼는 거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 한복을 입고 마당에서 밥을 먹고 이런 행위를 겪어본 그런 행동을 하면서 이제 살아온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직. 네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 시골집에 가도 아직도 약간 그런 풍경이 있거든요. 그렇죠. 오래된 집들은. 네. 그래서 그때 풍경을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더 되게 심하게 다가왔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어머니와 딸이라는 게 또 묶여 있잖아요. 그리고 그쵸, 아버지와 딸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회초리를 들면서도 이제 그 놀이개를 헝겊 놀이개를 만들어 주시는 엄마의 마음 그리고 이렇게 짐을 싸줄 때 그렇죠.
울컥해서 다 많이 울게. 울컥했는데 예, 그것 자체로도 진짜 약간 맞아요. 의도하지 않은 생이별이잖아요. 그렇죠. 타에 의해서.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엄마가 그렇게까지 상상을 하지는 못하시겠지만 가서 겪어야 하는 그 소녀들의 어려움도 어려움인데 저는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두 소녀의 우정이라고 네. 해야 할까요? 네네, 이제 맞아요. 정말 삶의 기로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이제 지나가는 시간들. 네. 정민이랑 영희인가요? 영희? 예, 영희. 예. 영희가 맞죠? 영희 맞죠, 예. 영희.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잠깐의 이제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소녀들의 정말 어떤, 흙탕물에서 정말 해맑게 잠깐이지만 그 즐겁게 지내는 시간 그런 것도 조금 되게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 삶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약간 마더니처럼 나오는 그 평양 기생 출신 예, 분수 네. 예, 김시은 씨가 예, 연기하셨는데 있는데 부르는 그 가실이라는 노래가 그렇게 절절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노래 너무 잘 부르고 진짜. 너무 잘 부르시기도 잘 부르시는데 가실이라는 자체 노래 자체가 되게 가지고 있는 그 그렇죠. 예. 분위기라는 게 그러니까 탄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상황을 그렇게 풀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또 한 번 울컥했던 장면은 이제 그 귀향굿을 할 때 영혼이라도 그 제목 자체가 귀향이기는 그죠, 그죠. 하지만 예. 그 귀가 할 때 귀가 아닌 거는 아시죠? 영문 제목이 스피릿 오브 홈일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귀신 귀자예요. 그러니까 네. 영혼이 뜻이더라고요. 돌아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위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뜬금없이 굿장면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당황했다. 뭐 별로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목에서부터 사실은 이 귀향이라는 거는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이- 귀향이 그러면 원래 그 한문이에요? 네, 원래가요? 한문이 집으로 돌아온다가 아니라 귀신이 영혼이 돌아온다예요? 영혼이 돌아온다예요. 아, 그래서 그러면 돌아올 귀자 쓰는 것도 있겠죠. 돌아올 귀자에 고양이 한자 쓰는 것도 있겠지만 아니 우리가 알고 아니야, 있는 한글 귀향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포스터상에 한글로 적혀 있는데 예. 그걸 한문으로 썼을 때는 아, 귀가기가 아니라 귀가기가 귀신기가 아니라 귀신기라는 썼다. 거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풀이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영화 그 전반적으로 이제 그 굿하는 장면이라던가 어느 소녀가 이제 빙의가 돼가지고 네네. 귀신과 자꾸 얘기를 하고 이 아이가 그 주인공의 과거를 본인이 이렇게 체험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이게 끔찍했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이 향이 이제 위안부에 관련된 영화라고 해서 저는 정말 그 과거의 그 시절 회상하는 그 내용만 주구장창 나올 줄 알았어요. 처음에 네네, 보러 갔을 저도요. 때는. 근데 그 소녀를 중간에 매개체로 넣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조금 영화 자체가 다채로워졌다는 거 해야 할까? 아무튼 그 구성 자체는 되게 저는 마음에 들었고요. 감독님이 연출을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말 옛날 이야기만 쭉 보여줬으면 이거를 그냥 그 당시에 못 찍었을 뿐이지 다큐멘터리 비슷하게 그리고 그쵸. 영화상에서 네.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화상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수많은 소녀들이 강간당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소녀들을 벗기는 장면이 안 나왔었고요. 군인들도 다 바지를 입은 상태로 위에 덮치기만 해요. 실제로는 군인들이 이 여성분들을 다 칼로 막 뱉다고도 하기도 하고 질 지금 안에다가 이물질을 그- 집어넣어서 상처를 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물질 정도가 아니라 달군 쇠봉을 집어 넣어가지고 죽이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이제 온몸을 정말 장난치듯이 문신을 새겨놔가지고 배에 정말 이상한 기괴한 무늬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살아야 되시는 분도 계셨고 맞아요. 지금 영화 자체가 이제 15세 관람가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맞추기 그러다 위해서 보니까 조금 더 수위를 적절하게 낮추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주인공인 강하나 양도 아직 어린 소녀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배려가 된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보기가 좋았어요. 근데 사실적으로 그걸 묘사를 하자고 하면 정말
끔찍해서 더 못 보면서, 봤을 것 예.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도 제가 이걸 만약에 만들면서 정말 잔인하게 만든다고 치면 보면서 사람들 토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자신이 있을 정도의 나쁜 짓을 당하실 분들인데 이분들을 그래도 표현을 해주면서 대신에 이제 영화적인 측면에서는 더 다채롭고 더 이제 직접 잘 와닿을 수 있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와 과거를 잘 왔다 갔다 했어요. 거기다가 매개체로 인해서 그 굿하는 장면을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인만의 그런 특수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정서라고 해야 할까요? 정서라는 게 있는 예. 거니까 그런 것들도 잘 담아내신 것 같아서 저는 생각보다 이 영화가 영화적으로도 되게 완성도가 깊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역사를만 따져서 이걸 꼭 봐야 되라는 게 아니라 네네. 영화적인 완성도 면에서도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일단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기대 반 걱정 반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이슈가 돼서 보러 간 영화가 좋은 내용이 아니라 꼭 담아야 될 내용을 담고 있는데 만약에 연출력이 떨어지면 오히려 영화적인 재미는 없으면 역효과가 그렇죠. 나던가 네. 아니면 네네.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하고 갔어요. 근데 진짜 앞에 말씀 다 해주셨지만 어떤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어쩐 그 무당과 현재와 미래를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나리오가 정말 진짜 너무 좋았고요. 네네. 또 무슨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확 비슷한 네. 논지인데,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 내가 되게 보고 싶은 영화가 있고 꼭 봐야만 할 것 같은 네네네. 영화가 있잖아요. 네. 사실 저한테 귀향이라는 영화는 두 번째 후자에 네네. 해당하는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영화 씹어먹기가 아니었어도 아마 봤을 거예요. 네네네. 근데 정말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찌 보면 약간은 숙제를 하듯이 네. 아 이거는 내가 봐야 되는 영화지 하고 가서 보기는 봤는데 그 한씨가 하는 우려랑 되게 비슷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사실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이게 다큐여가지고 맞아요. 재미적인 요소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이게 막 과해서 이렇게 징그럽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게 어찌됐든 그러니까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되게 암울한 역사잖아요. 그래서 그 무거운 마음을 약간 가지고 들어가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매개체가 되는 현재 무당이 되는 그 신딸로 나오는 역할의 아이도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집에 강간을 강도가 당해서, 들어왔고 네. 강간을 당해서 대신에 아빠가 죽었고 그거를 다 목격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정신이 나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예. 이제 그 상태에서 신내림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이 어찌 보면 여자로서 그 과거에 붙잡혀갔던 소녀들도 그렇고 이 현재에 살고 있는 소녀도 그렇고 여자로서 굉장히 살기 힘든 삶이에요. 그럼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굿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다시 살아가는 힘을 얻거든요. 그거를 정말 잊어버린 건지 치유가 된 건지 아니면 정말 혼이 들어와서 내가 내게 아닌 건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아이를 보다듬어주는 어른들이 있고 그 어른의 상처를 이 아이가 공감을 하면서 이 영화가 전개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끝에 가서 예전에 한번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환생해서 나비가 됐다라고 그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러게요. 예, 근데 영화에서 이제 그 나비가 포인트로 소녀들을 나비로 계속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나비로 치환을. 예, 그래서 그 나비가 날라서 이제 다시 고국 땅으로 와가지고 집에 도착했을 때, 예, 그런 장면 하나하나까지의 이제 세심한 배려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영화가 그래도 잘 되겠구나.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지금 5일 만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게 며칠이냐? 우리가 29일인데 28일까지가 106만 명이 넘으셨더라고요. 이미 네. 제작 손익분기점은 넘은 건데 저는 이 영화에 전혀 관계도 있지도 않았고 저랑 무슨 그것도 없는데 저는 이 106만 명의 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본지 모르겠지만 네. 되게 좋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류스케라고 역할을 연기했던 임성철 씨가 계신데 네네네. 누구냐면은 그 일본군으로 나오셔서 죽어 있는 시체의 옷을 벗겨다가 입혀야지라고 말했던 무섭게 막 생기신 분. 때리던. 네. 어.
그분인데 이분이 연기도 하셨지만 프로듀서로서 PD 역할도 같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원래는 미술학원을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후원금 받으려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일도 했었고 아내는 아트워크 팀으로 참여도 했고 장모님은 대출 받아서 이 영화의 제작비를 대쳤대요. 이분이 김구 선생님의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외증손자세요. 예. 임성철 씨가 김구 선생님의 외종손이래요. 네. 우리가 되게 감사해야 되는 분인데 그렇지 네. 못한 거 있었기도 했고 그래서 처음도 몰랐잖아요. 계속. 지금 그 뭐 어머님 포함 그렇지만 이제 개인 재산 전부 제작비로 네. 지금 기부를 했다고 그러니까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약간 이 영화로 인해서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의 역할을 어찌나 그리 너무 잘하시는지 무섭게 저 하셔가지고. 너무 싫었거든요. 뭐 사실 일본 사람을 시킬 수는 없는 문제고. 아 안 근데 했었겠죠. 지금 네. 그 귀향에 관련된 내용이 뭐 SNS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 보면 지금 주인공인 강하나 양은 네. 제일교포 4세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가 같이 출연하셨더라고요. 노리코 역으로 나온 김민수 씨가 이제 친어머니였고 아. 그다음에 5명의 제일교포가 노게런티로 출연을 했대요. 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출연료 안 받은 것도 물론이거니와 비행기 뭐 숙박 이런 것도 다 스스로 분담을 했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일본어와 한국어가 다 구사가 돼야 그렇죠. 되니까 예, 그 그리고 교포분들이 많이 지금 참여하신 것 같아요. 뭐 미술 조명 이런 스태프들도 다 노게런티가 맞고 네.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크레딧이 올라갈 때 나왔던 그림을 그려주신 강일출 할머니의 그림을 보고 감독님이 이제 제작을 결심했다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그 위안부 역할로 나온 배우들을 위해서 심리 치료를 계속 같이 진행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감독님이 얼마나 조금 많이 세심하게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좀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감독님이 정말 대충 이걸 준비한 게 아니고 정말 네. 오랜 기간 동안 14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무색할 정도로 되게 열심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저 짤막하게 이 임성철 그 김구 선생님 외종손 분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싶은데 네네. 이분이 이 영화 준비하면서 스트레스가 되게 심했나 봐요. 그러니까 배우 일도 하고 PD 네, 일도 하면서 네. 그래가지고 쿠싱병이라고 뇌하수체에 있는 세포들이 종양을 만들어내는 병에 걸리셨대요. 이게 부실피진 자극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돼가지고 얼굴이나 몸통이 비만해지고 뭐 살이 터져가지고 다주색 물이 흐르고 막 그런 병이래요. 영화상에서 되게 이렇게 거대하게 부하게 나오죠. 나오잖아요. 예. 이게 이 병 때문에 이렇게 부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병으로는 막 멍이 쉽게 들고 여드름도 나고 뭐 고혈압에 당뇨병, 뭐 여자분들은 무월경, 뭐 골다공증 이런 게 나온다고 하는데 수술로 치료는 가능하지만 완치율이 70%밖에 안 된대요. 그래요. 근데 이 아이고. 병으로 이 영화로 인해서 이 병을 얻으셨는데 제발 수익이 좀 많이 나셔서 수술비도 되고 네. 본인들이 내셨던 이런 담보대출 받은 것도 좀 갚고 원래대로 최소한 원래대로 하셨던 일들을 네, 네, 하셨으면 네. 좋겠다는 그랬으면 생각이 좋겠네요. 예. 드는 영화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극장 가셔서 한 번 더 보셔도 좋고 주변 사람 추천 좀 많이 하셔서 보면 이제 제작비 부족으로 약간 튀는 장면은 있어도 맞죠. 일단 연출적으로는 굉장히 잘 만든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재밌다는 얘기를 표현하기가 되게 애매하지만 이 영화에다가 어쨌든 영화 자체만을 보면 재밌어요. 네네 재밌다. 뭐 우리가 영화 야 재밌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 네, 좋았어? 좋았어요. 뭐 예. 재밌었어? 이렇게 얘기 물어보는데 그런 면에서 이걸 굉장히 재밌는 영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만큼의 연출과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그쵸. 거죠. 편집도 잘했고 음악도 좋았고 음악 정말 좋더라고요. 네. 진짜 계속 감동이요. 연속이었어요. 음악 때문에 또. 마지막에 아리랑을 계속 들려주고 우리나라의 그런 좋은 풍경들을 보여주는 장면들은 좀 과했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네. 약간 왜 넣으려고 계속 이제 감독님이 주장을 하셨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네네네. 되게 좋은 영화였던 것 같긴 해요. 더 하실 말들 있으신가요? 뭐 할 말이야 뭐 네. 많은데 또 저희 그 이번 주에 네.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쉬어가는 의미로 이제 접도록 하죠. 이만큼 해놓고 여기서 쉬어가는 쉬어요? 여기서? 네, 그러면 쉬어가는 의미에서 뭐 맛있었던 부분, 맛없던 부분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유를 추천할지 안 할지 한 줄평 별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맛없던 부분은요. 연출이 조금씩 이 제작비 부족으로 튀는 느낌들이 있었어요. 컷이 튈 때 연출이 튀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화면이 좀 튄다고 아, 봐야죠. 화면이 예, 튀는? 화면이 좀 엇하고 이렇게 튀는 것들만 과거에서 현대로 왔을 때 좀 자연스럽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촬영 소스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게 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그런 거를 이제 맛없던 면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시나리오나 아니면은 이 극적 사실화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 되게 잘 만들었다, 되게 맛있었다. 그리고 뭐 특히 배우들이 네. 연기가 어설프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되게 깔끔하게 잘 뭐 열심히 연기들을 하셔가지고 저도 잘- 그거 되게 걱정이 많이 했었는데 다른 네네. 영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이렇게 비전문가를 쓸 어쩔 수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제작비 때문에 어쩔 네. 수 없었는데. 근데 좀 연기들을 정말 이렇게 잘 해가지고 그것도 되게 맛있었고요. 뭐 어쨌든 저는 이제 뭐 엔딩롤에 7만 몇천 명의 이제 7만 5천여 명의 어떤 그 글들이 무엇보다도 그 영화 내용의 극적인 요소를 거의 펌핑을 한 100배, 1000배 시켜주는 효과였다고 보고 정말 맛있었던 부분이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무조건 추천하고요. 극장 가서 보셔야 될 것 같고 혹시라도 극장 가서 못 보시면 뭐 이렇게 어떻게 뭐 IPTV에서 할 때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한국 사람이면 그래도 보고 과거를 알고 그리고 미래를 헤쳐나가는 어떤 네. 그런 좋은 방향성을 찾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꼭 추천하고요. 저는 별점이랑 이례적으로 별점과 한 줄 평을 준비를 했어요. 아, 네, 네. 제가 한 드문 번도 일- 제대로 되게 드문 준비한 적이 일인데. 없는데 네. 네, 정말 감동을 받았으니까 뭐 별점은 저번에 막 10점도 주고 하셔서 5점 만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별 5개. 원래 전시적으로는 네,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100개. 그죠? 아니요. 별 5개가 만점인데 100개예요, 100개. 그러니까 5점 만점에 100점. 네, 네, 100점. 5점 만점에 100점을 하고요. 예. 한 줄 평은요. 감독님이 이 영화에 대한 어떤 이 영화를 잘 만들고 싶다, 꼭 만들고 싶다는 것 때문에 14년 동안 뭐 이렇게 준비를 하셨고 펀딩도 해보시고 뭐 협박도 받으시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무엇보다도 이 감독님이 이 영화를 잘 찍을 수밖에 없게 만든 건 7만 5천여 명의 염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7만 5천여 명의 염원이 만들어낸 역작이라는 한 줄 평 해봤습니다. 저는요. 예. 일단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어쨌거나 그 저녁에 영화를 보기는 했지만 관을 꽉 채운 사람들 그리고 되게 이례적으로 정말 팝콘 씹는 소리 하나 나지 않았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팝콘을 아무도 안 들고 들어온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안 들고 저는 원래 팝콘을 먹거든요 영화를 볼 때. 그러네요. 근데 돈가스 몸- 안 드시고. 못 먹을 것 같은 거예요. 맞아, 그 맞아. 기분에 내가 그렇겠다, 팝콘을 못 먹을 사람들 다. 거해서 아예 안 들고 들어갔어요. 근데 영화에 젖어들어서 감정을 그대로 느끼듯이 그 관에 있는 그 관객들이 정말 숨소리도 되게 조심해서 내는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그 한관에 같이 있던 저와 같이 있던 분들의 마음이 저랑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영화의 완성도를 얘기를 하자고 하면 그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지난주에 본 데드풀이라던가 데드풀도 저예산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 맛없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별로 꼽을 게 없어요. 유튜브라던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만행에 비해서는 뭐 어린 소녀들을 위해서 아니면 관객들을 위해서이기는 했지만 굉장히 많이 순화가 됐어요. 거의 미화됐다 생각될 정도로 생각했던 것보다 네. 되게 많이 순화가 돼서 순화가 돼 있죠. 사실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뭐 진짜 뭐 그 방법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조금 더 그 사실적인 묘사가 되어서 경각심을 또 조금 더 줘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19세가 돼 버리고요. 그쵸. 어린 친구들이 그쵸. 그래서 만행은 또 못 보게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절충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도 굉장히 지금 정말 아연자실 할 만한 하기는 하지만 사실 실제 일제 만행은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만행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약간 아쉽다거나 할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어쩌면 시작이 되어서 조금 더 많은 위안부 사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만행들이 영화화되고 이게 문화 콘텐츠화가 돼서 그 인생은 아름다워라던가 뭐 이런 되게 훌륭한 영화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처럼 문화적으로 우리가 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이게 아마 좀 시작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조금 해봅니다. 제발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이런 과거의 어떤 사건들을 네, 역사적 사건들을 이용한 문화 콘텐츠가 작품성을 인정받은 경우들이 많았네요. 네. 그리고 지금 근데 그러네요. 그런 거에 사실 비하면 외국의 우리나라가- 사례는 음, 되게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많죠. 외국 예전에 영화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라고 소개를 했던 더 콘서트라는 영화도 음. 유대인에 대한 학대, 학살 뭐 이런 게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었고. 심지어 그 엑스맨에서도 그렇죠. 네, 예, 유대인 학살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평점을 매겨야 되는데 네, 드디어 지금 시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근데 지금 한세 씨는 100점 해요, 그냥. 미리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뭐 미리 제가 감히 평점을 할 수 없어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 세주 저번에 그거 해갖고 우리 다 연맥했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진짜 평점을 못 매기겠어요. 네. 이거를 100점 정말 해요, 100점. 고민을 하다가 네. 100점이라고 해야 되는 1000점, 건가? 1000점, 만점. 네. 그래서 저는 평점을 이번에는 네. 좀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5,270점이 아니고요. 그거 해도 되겠다. 그거 좋네요. 그거로 할까요? 75,270점? 예. 근데 이제 네. 지금 75,000원에 이래놓고 자기는 제가 여기다가 평점 매겼습니까? 이런다가 또 그럼 딱 끝내. 저 그렇게 나쁜 지금 놈은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그 한 100만이 되어 간다고 했잖아요. 106만이 넘었죠. 106만. 아마 예.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실 때는 아마 더 많은 분들이 200만 넘었을 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럴 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평점을 사실은 네. 영화가 내려가는 그날에 따로 그 숫자로 관객 수로. 관객 수로 그렇게 하고 싶네요. 네. 네. 그래요. 그리고 관객 수로 한 하겠습니다. 줄평을 말씀해 한 주시면. 줄평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잊은 국민에게 미래는 없다. 네. 네. 좀 딱 좋은 얘기예요, 사실. 네. 그게 저는 발스 적에 되게 장시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영화의 연출과 편집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음악도 당연히 좋았고 연기도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특히 편집 얘기를 하고 싶은데 편집이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 싶다 할 정도의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네. 과거와 현재를 정말 절묘하게 잘 이어붙인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네. 저거 어떻게 붙인 거지라는 영화 연출적인 측면에서도 궁금한들이 그렇죠. 많았고 네네. 그리고 시나리오도 그랬고 시나리오도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들을 너무 잘 이어붙여서 보기에 다 아는 영화인데 불구하고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많이 집어넣으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연출적인 측면, 뭐 시나리오적인 측면, 뭐 배우 캐스팅도 그랬고 너무 전면적으로 다 잘 만들었는데 별로인 점을 그러니까 별로였다기보다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제작비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법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아요. 예. 예를 들어서 그 많은 시체들이 쌓여가지고 소각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네네. 그걸 정말 클로즈업해서 일부분만 보여주고 그 소녀들이 불타지 않은 상태의 모습을 이렇게 이쁘게 꽃처럼 이렇게 펼쳐놓고 찍었었더라고요. 네네네. 연출도 있었겠지만 정말 많은 제작비가 있어서 예전에 그 감기라는 영화처럼 네네. 대규모의 시체들을 태웠던 장면들을 그대로 썼었으면 좋았지 그렇죠. 않았을까 네. 그런 것도 아쉬웠었고 그래도 영화를, 예. 그 타면서 바깥에 나와 있던 발이나 이런 보여주긴 일부는 했었죠. 예. 보여준 그 연출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연장선인데 영화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순화해서 좀 미화했다 싶을 정도의 순화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진짜 이 영화에 나온 게 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걱정될 정도의 네.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고 잔인한 일 당하신 분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잘 편이 안 돼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던 것뿐이지 제작비만 됐어도 그리고 이제 이런 네. 영화 시장상만 좀 됐어도 나중에 이 감독님께서 애니메이션 같은 걸 좀 추가해서 이런 걸 보충되는 영상들을 넣는 버전이 나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이 아쉬웠지 영화로 봤을 때는 아쉬운 부분은 못 봤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추천이라고 말씀하고 드리고 싶은데 이건 추천을 떠나서 필수로 관람해야 될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추천 비추천을 떠나서 꼭 봐야 되는 영화를 생각하고 별점은 저는 5점 만점 내에서만 줄게요. 오. 제작비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좀 좋았겠다라는 부분에서 네네. 0.1점을 깎고 영화가 네네. 너무 많이 순화했다는 거에서 0.1점을 깎아서 4.8점을 주고 싶어요. 네네네. 그렇다고 막 제가 앞선 두 분처럼 네. 영화를 좋게 안 봤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아, 네네. 그렇죠. 그동안에 이 별점을 무시하고 막 준 거에 대해서 이거밖에 안 그래, 주더라고. 반성 좀 해, 반성 좀. 그런 거 좀 그냥 아니고요. 막 따라 하다가 이렇게 됐잖아.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다 보면은 예. 진지한 자세로
대하다 보면 그렇죠. 그렇게 나올 것 그런 같아요. 예. 저는 4.8점을 네. 주고 싶은 거고 한 줄 평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되고 싶어요. 10억엔으로 가리기엔 너무 큰 우리 이야기. 그 얘기를 아까 10억엔 조금 더 하고 진짜 싶었는데 10억엔 10억엔으로 가리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죠? 영화가 끝났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는 이 이야기가 끝난 얘기가 아니잖아요. 현재로 와 있죠. 아직도 할머님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고 협상이 안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끝내버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정말 잘 돼서 돈을 정말 많이 벌어서 이 감독님과 투자했던 분들이 10억엔을 영화상에서 모아서 정부에 주면서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까운데요. 그런가요? 정부에다 10억 주고 시기 싫은데요. 아 근데 정부에서 안 받겠죠. 정말 특이하지 않아요? 세월호 참사 있었죠. 네. 근데 이제 막 그 메르스도 있었고. 메르스 있었죠. 근데 네. 막 교과서 막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쵸. 바꿨잖아요 이미. 근데 막 음. 10억엔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막 테러 방지법을 막 좀 음.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정말 한 달을 그냥 넘어간 달이 없어요. 아니 누가 뽑았습니까? 한 가능 달을 좀 하세요. 아무 일 없이 한 달을 보낸 적이 없어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의미로 존경스러워요. 진짜. 그렇죠. 지금까지 길을 닦고 살 수 놀라울 있을까? 따름이고요. 이런 이 대단한 능력이죠. 놀라울 네. 따름이고요. 그러니까 혹시 이분 엑스맨 같은 거 존재 아닐까? 약간 청력 같은 게 있는 거야. 아니 이제 정말 대단한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손을 쏙 빼버리는 어. 아무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그러니까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 이 상황들은요. 그러니까 챙겨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음? 챙겨줘야 될 사람. 일본도 챙겨야 되고 일본 미국도 그러니까 챙겨야 일본 그러니까 되고, 일본 그러니까 그 민족 반역자도 챙겨야 미국 되고. 보세요. 챙겨주다가 팽당했잖아요. 현대 근현대사 바꿔야 되죠, 이 사람이. 근현대사에 대한 인식 바꿔야 되죠. 교과서 근데 만들어야죠. 발음 잘하셔야 돼요. 그거는 아빠 때문이죠. 근현대사죠. 네. 네. 근현대사 바꿔야죠. 네, 마치 다른 의미 아버지의 그거 다 없애야 되죠. 음. 그리고 뭐 일본 잘 보여야죠. 그리고 다카키 마사오 딸이니까. 일본 잘 보여야죠. 뭐 그리고 또 국정원에 댓글도 써주고 자기를 비호해줬던 곳에 해줘요. 국정원 은혜도 힘 더 갚아야죠. 세게 해줘야 되죠.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챙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이가 없네 이런 말을 계속 나오게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투표합시다. 그거 챙겨주다 보니까 뭐 기본적인 메르스 대책 같은 거 없죠. 세월호 참사 났는데 처음에 그 컨트롤 타워 없죠. 그러니까 원래 지금 해야 되는 것들 없죠. 테러 방지법 때문에 난리 나는데 테러 방지 기구 있는 거 아세요? 이미 있죠. 예, 그거 대표가 국무총리인데 국무총리가 그게 있는 줄 몰라요. 0.7초 만에 기억해내셨어요. 모릅니다. 아 예 접니다. 진짜 아니 접니다가 아니고 총리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총리인데. 네. 0.7초 그러니까 만에 진짜 기억하셨죠. 그래서 정말 이 지금 귀향이라는 영화는 이제 역사 속의 우리 이야기를 봤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우리 현재 있단 말이죠. 아 그때 그랬나? 아 열받는다.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10억엔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0억엔에 대처한 자세를 보여줍시다. 네. 살짝 좀 억울하네요. 태평성대에 살던 분들도 계실 텐데 왜 이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네. 근데 뭐 조선 시대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태평성대는 없었죠, 사실은. 그런가요? 네. 태평성대도 네. 있었고 선조 같은 쓰레가 딴 나라에서 태어났었어야 되는데. 딴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비슷해요. 네. 네. 세금 40%나 뭐 내는 나라에서 복지가 굉장히 좋다고 해도 거기서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 권위자 혹은 윗사람이 무언가를 복잡하고 어렵게 말한다면 뭔가 있겠지라고 하시면서 넘어가시진 않나요? 요즘 한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필리버스터와 사드 설치 문제로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불거지고 있는 이 외교 문제에 또 언론에서 사라져버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문제 등이 남일가나서 혹은 복잡하고 귀찮아서 넘어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곧 여러분의 목을 조르고 있는 밧줄이 될 것이고 사소한 하나의 일이 터져 발을 딛고 있는 작은 나무 상자가 쓰러졌을 때 전혀 상관없던 이 일들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공격에 빠뜨린 것은 무엇인가요? 마크 트웨이는 공격에 빠지는 이유는 무언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영화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최악의 금융 재앙을 맡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곧 한국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54회 영화는 88회 아카데미에서 각색상을 받은 빅쇼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와 진짜 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그런 이런저런 문제를 얘기하다가 제일 중요한 네. 경제는 아예 놓고 있네?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를 골랐습니다. 이 영화는 권요한님 외 우리- 권요한님, 정현성님 외 많은 분들이 해달라고 이메일로 요청이 왔던 아, 영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회에 꼭 해보고 싶어서 골랐습니다. 우리도 덩달아 너무 챙겨야 될 게 많아가지고 그렇죠. 힘드네. 네. 다음 주 54회 1주년 되는 영화는요. 경제를 빅쇼트로. 챙겨봅시다. 네, 경제를 챙겨서 빅쇼트로 자. 오겠습니다. 경제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의 발언은 새 남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이 영화에 대한 보편 절대적인 평가가 아님을 밝힙니다. 영화 씹어먹기위원회는 영화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개인의 차이에 따라 모두 느끼는 바가 다름을 인정하며 그 차이를 존중합니다.